안녕하세요. 국시의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목요일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발표하게 된 지식과 교실 피서입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보여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일단 30분 정도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강의 제목에 맞는 내용을 구성을 해봤고요. 순서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으로 이제 국시원 일에 참여를 하면서 알게 된 국시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박사님 통해서 제공받은 이번 3차 모의고사, 졸업고사 운영을 보면서 국가고시 문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변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서 되게 불편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취지를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이제 실제적으로 예비 치과 의사들이 갖춰야 될, 나중에 이제 환자를 볼 때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들이 결국에는 이제 타직종의 국가 시험에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다른 직종의 시험 유형보다는 치과 분야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는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목이라든지 문항수 그리고 포맷 같은 것들도 다른 직종보다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해서 느낀 점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3년도에 이제 졸업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그러니까 종이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컴퓨터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추구됐던 것들이 뭐냐면 암기형의 문제가 아닌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는 우리가 암기형 지식을 임상에서 적용하기 되게 어렵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임상 상황을 충분히 적용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임상에서 있을 것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돼요. 이제 이렇게 치과대학의 대부분의 교육 목적은 의대랑 좀 틀린 게, 졸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진단과 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교과 과정 내에 진단이라든지 수기 관련된 실습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임상 사례로 제공되고 이제 국가고시로 이제 평가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문제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사진 자료라든지 임상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하나 읽고 이해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물론 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문항수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25년까지 25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법규를 제거하고는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건데, 여기에는 지금 의대처럼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이제 아주 새로운 문양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과랑 비교했을 때 조금 느린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치과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리 이런 부분을 알고 저는 충분히 이제 준비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를 이제 할 거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의대 쪽에 의대치대 한의대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CBT 시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사례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국시원에서는 요번에 이제 상시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모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총 모아진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문항 정도 됐나?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적은 양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통틀어서 이제 11개 치과대학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문항이 이제 충분히 모아지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개발을 했던 게 뭐냐면 사진 자료, 사료가 그러니까 사례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문항 뱅크를 만드는 거는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단순하게 이제 4학년 때 졸업고사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단순하게 암기형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해결학 문제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다 공개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시행된 국가 시험에서 이제 암기형 문제는 34% 정도 됐고 그리고 해결형 문제는 29% 약 30% 정도 됐고요.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임상 자료가 제시됐던 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20년 자료인데 암기형은 이제 3%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360문제 정도 되니까 3% 줄었다는 거는 한 10문제 넘게 줄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해석이나 해결형 문제들이 늘어났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다. 암기를 계속 줄여 나가고 해석이나 해결형 문제를 이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시원의 입장이죠.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비중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은 암기형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제시하는 그 임상의 상황들을 이제 해석하거나 해결하는 문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병원 이제 우리 대학교의 모의고사 형태는 대부분은 암기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항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9년 자료인데 그래서 목표는 해석이나 해결한 문제를 이제 국시원에서 이제 문항 개발 워크숍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자료 제시한 같은 것도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암기형 문항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형이나 해결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례 임상의 사례를 이제 문제 이제 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사 영역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올해도 이제 새롭게 이제 더 추가될 거라고 이제 공지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 사례는 일단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임상 사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례를 하나 주고 문제를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엮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이제 자료 제시형이나 사례형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도 보이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주고 그 안에는 치주적인 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고 부철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치과 의사들은 사실 전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를 보기 때문에 기초 임상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 과목 문제라는 것들이 제시됐고, 이게 제시됐던 게 이제 2013년이니까 상당히 좀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치과 의사의 직무 상황. 그러니까 치과 의사의 직무 상황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환자들의 그 질병의 케이스들도 되게 변하고 그 치료 방법도 되게 바뀌고 있죠. 확률적으로 되게 이제 다빈도랑 관련된 부분들, 직무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에 맞는 치과의 직무 상황을 반영한 사례형 문항을 만들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과 형식으로 국가시험을 실제로 함. 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게 일반 치과의사들한테 진짜 필요한 지식인가? 뭐 국시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 듣는 얘기가 이게 진짜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라고 하잖아요. 치과의사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과의사 이제 업무 역량이 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임상 표현이 30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를 이제 개발할 때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부분 사례형을 이제 내게끔 돼 있고, 아마 이제 실기 문항을 처음 개발했을 때도 이 내에서 이제 실기 시험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고안이 된 거죠. 우리가 치과 의사가 됐을 때 주로 접하는 임상표현의 사례를 가지고 문항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항 개발을 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치과 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 있는지를 결국에는 조사하고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원에서는 이런 사례형 문항의 예시를 제출했죠. 사진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대한 부속 문항을 두 가지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당장은 지금처럼 이제 사례형 문항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근데 CBT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자료 제시가 되게 원활하게 될 거예요.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런 것들을 볼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낼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선결이 되려고 한다면은 과목이 완전히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여러 과목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의대처럼 뭐 총론하고 개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델로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이제 의사가 실기 시험을 하고 우리가 거기를 또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요번 6월 22일 날 국시원에서 의사 국가시험 이제 출제 문제수나 시간표 변경 공지를 봤어요. 여기 보면 의대 같은 경우는 문제수를 더 줄이죠. 줄이는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넣겠다는 거예요. 문제수를 줄이고 과목을 보면 의학 강론, 뭐 총론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나눠져 있죠. 물론 여기에 영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목 속성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과목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우리처럼 과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문제 보면은 동영상, 소리 등 뭐 멀티미디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획기적이죠. 그런 문제가 3문제, 6문제, 9문제. 그러니까 전체 이제 문항수 이제 320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는 멀티미디어. 이거 CBT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취지는 조금 더 임상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제공하고 수험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의사나 치과 의사나 뭐 면허 닦는데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컨셉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평가 방법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A는 B다라고 하는 이제 암기식의 지식보다는 예, 이제 해결하고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능력들, 그리고 임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그 역량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강의 중이라든지 평가 중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자가 얼마나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느냐랑,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과목의 그 컨텐츠가 임상의 상황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재현하느냐. 치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초라고 한다면 연계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학기에 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제 임상 상황을 이제 잘 할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긴 강의보다는 짧은 짤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이 올렸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오래전인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서 조벽 교수님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강의를 녹음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녹음하고 이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이번에 이제 많이 풀었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좀 고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 사실 좀 과도하게 과제를 좀 부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4번의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구강 정보를 제공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이 없는 이제 분석을 하는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했고, 실제 수기 같은 경우에는 파집 같은 걸 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것들, 물론 이제 80명 정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피드백 해주는 거는 상당히 힘들었긴 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제 평가는 이제 과목을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이런 식의 포맷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2010년에 주론했던 포맷인데,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5, 60문제 정도 이제 객관식을 문제를 냈고, 대부분은 이제 객관식을 낸 거는 이제 국시 출제를 몇 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변별력도 판단할 수도 있고 잘만 만들면은 괜찮다고 해서 저는 대부분 현재는 이제 객관식 문제만을 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임상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 포맷으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포맷인데, 이제 환자랑 관련된 정보를 주고 부속된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이렇게 같이 하는 문제로 요즘 포맷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제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강의 중에 배웠던 지식들이 결국에는 임상 상황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10년도에 냈던 문제보다는 최근에 고안된 문제들이 조금 더 임상 상황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네.
그게 결국에는 변화에 제가 대응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게 맞잖아요. 치과대학 공부도 힘들고 과목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이제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게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지는 아는데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 몇 년 전부터는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그거랑 관련된 쉽게 해서 키워드를 대부분 공개를 해서 이제 헛다리 짚지 않도록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 형태의 그 최선답을 취하거나 임상 사례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시 문제를 접하면서 저한테 생긴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평가의 편의성도 있고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도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 2학년 1학기 때 치주질환 발생과 특성을 이제 이 취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게 디자인해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지사항을 올렸고 과제에 대한 전체 피드백이라든지 개별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거나 그리고 임상 상황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이제 강의안 같은 것들도 길지 않고 짧게 끊어가지고 계속 올렸고 그리고 이제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강의실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링크를 걸어서 쉽게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강의 자료를 녹음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년 것도 올려가지고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볼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상당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아쉬운 거는 애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학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하진 않아서 이거는 사실 억지로 유도한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에는 질문한 친구들은 조금 더 좋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과제는 14번의 과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 장짜리 과제라든지 구구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제라든지 그래서 포맷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학생은 학생들이니까 되게 부담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것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고 이런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아주 단답식의 과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보는 이제 인터뷰 과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대본을 내게 해서 그 대본에 대한 첨삭을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늘 이제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나도 신이 아니다 뭐 그런 것들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치주 검사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교 특성이 치주과가 이제 실습 과목이 병원 실습 전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늘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혹은 이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콘텐츠도 좋아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칼라 코드화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엑셀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초록색, 좀 안 좋은 거는 빨간색, 표절이 의심되는 건 뭐 보라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환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우수한 것들은 이제 쉽게 해서 이제 A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과제를 하면 할수록 대부분 이제 과제를 대하는 태도들이 학생들마다 이제 너무 틀려가지고 이제 안 되는 친구는 암만 해도 좋은 평가들이 이제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애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는 좀 직설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다가
뒤로 봤을 때는 좀 얘가 이거가 한계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소홀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따라오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자세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콘텐츠 올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향후에 볼 수 있게도 이 링크를 걸어놨고, 자료실에도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학기 지나면 이게 거의 다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과목이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 학년이 계속 같은 걸 하면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도 보고 우리가 했던 자료실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새로 이렇게 밀고 하니까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가 중단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데요. 한 5분만 더 강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방도 했고 나름대로 뭐 다양한 포맷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괴롭히긴 했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의학교육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뒤로 물려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지난 학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분석인데요. 전체 문제를 이제 강경화 부학자님으로 이제 전해받고서 그래서 이제 과목하고 문항줄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답까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과연 암기형이냐 그리고 해석이냐 해결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사례형이냐 임상 사례를 넣은 거냐 그리고 자료 제시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과목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사실 통계를 낼까도 하다가 안 냈어요. 왜냐하면 뭐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내고 낸 거. 우리 학과장님 같은 경우는 국시 출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전체 과목 중에서 이제 국가고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대부분 뭐 부정형 문제도 없고 사례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항의 형식도 대부분 이제 좋은 형태인데 이제 다른 과목은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분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이제 올해 치러진 이제 국가고시 문항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형식이나 이제 문항 줄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그냥 너무 이제 암기형 문제 위주고 그리고 자료 제시형 문제는 거의 없더라. 뭐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료 제시형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과목도 있는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자료 제시형이 거의 없었던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옳은 거를 고르시오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 문항 줄기만 보더라도 답을 찾아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는 이제 잘 안 내려고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객관식 문항이긴 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보물찾기하고 우리가 식사 메뉴 고르는 거 이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찾는 거잖아요. 이게 보물찾기고 메뉴를 고르는 거는 우리가 메뉴판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보고 취향도 봐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괜찮은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항 줄기만 보더라도 답을 알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근데 조금 이제 국시 형식에서 내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문항 줄기만 보고서는 답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까지를 이렇게 쭉 봐야지만이 그 중에서 이거 제하고 이거 제하고 이거 제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뉴판 찾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보물찾기형이라고 해서 차청이라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르는 거라고 해서 고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건데, 뭐 예를 들은 거죠. 이 3차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2개 안면부 성장해서 전상방으로 이동하면서 확장하는 부위는, 사실 이거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답을 이제 주관식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찾으면 돼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근데 성자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답가지를 보지 않고선 전혀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는 문제라고 이제 다뤄지는 거고, 이런 문제는 사실 내기는 편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장평가에 있어서 이쪽 문제보다는 조금 약점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고시의 문행은 이제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이 찾는 문제하고 고르는 문제들이 이제 골고루 나 있거나 됐으면 찾는 문제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교의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 제시형 문제, 이제 내과 교수님이 워낙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자료 제시를 주고 임상 사례를 주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냥 가장 가능한 진단을 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찾는 문제잖아.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제 고르는 문제보다는 이제 찾는 문제를 만드는 게 좋고, 이제 임상 상황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진 자료라든지 멀티미디어 자료, 의대처럼 언젠가는 결국엔 동영상 같은 것도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졸업고사에만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시,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국가고시 문제라는 게 이제 출제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과목별 구분도 언젠가는 이제 의대처럼 없어질 건데, 이 영역별로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돼야지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 영역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원에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치과의사 역량을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강의 방법에 대한 것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랑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서 계속 변화됐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 시점에서 이제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강의 주제를 잡아봤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